엄마, 요양원 알아보는 건 어때요? 그 말은 평범했던 저녁 식탁을 순식간에 얼려버렸습니다. 국물 김이 아직 하얗게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제 귀에는 마치 쇠못을 박는 소리처럼 들렸죠.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10년 넘게 써온 나무 젓가락이 탁 하고 소리를 내며 식탁 위에 닿았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들으려 했지만 목 안쪽이 바짝 말라붙으며 삼키지도 못했어요. 엄마도 편해야지. 우리가 다 챙기기엔 솔직히 힘들잖아. 딸의 말은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저도 나이가 들었으니까요. 허리도 자주 뻐근하고 눈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날 이상하게도 자존심이 툭 하고 건드려졌습니다. 요양원이라니 나는 아직 내 발로 걷고 내 손으로 밥을 짓는 사람인데 제 속에서 낮고 단단한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렇게는 못 살아.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심장은 이미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고요했지만 제 머릿속은 요동쳤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파트 단지 가로등 불빛이 드문드문 들어오는데 그 빛 하나하나가 제게 묻는 듯 했죠. 이제 남의 손에 맡겨져 살아야겠냐? 아니면 아직은 내 힘으로 살 수 있지 않겠냐? 불빛이 제 마음을 흔들며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던 밤,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시절, 두 아이가 어릴 적에 뛰놀던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저는 단호한 얼굴로 아이들을 품고 있었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저는 흔들리지 않고 아이들을 키워냈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는 자식 입에서 요양원이라는 단어를 들어야 한다니. 안 되지. 이대로 끌려가선 안 돼. 저는 그날 밤 작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 노후는 내가 선택한다. 며칠 뒤 식탁 위에는 한 장의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요양원 브로슈어와 전세 계산표, 그리고 작은 메모지 하나. 엄마, 이거 우리끼리 알아본 거예요. 여기 있으면 걱정도 덜고 편할 거예요. 딸이 건넨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눈에 들어오는 건 비용 항목과 대기자 명단, 그리고 타인의 관리라는 차가운 단어뿐이었죠. 저는 종이를 덮어버렸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렸지만 속마음은 더 크게 요동쳤습니다. 내가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 집은 내가 지켰고, 아이들은 내가 길러냈어. 이제 와서 남의 손에 맡기고 싶지 않아. 그날 밤, 전등을 끄지 않은 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가 귓가에 박히는데 그 소리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자라났습니다. 엄마, 솔직히 우리도 힘들어.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도 거짓은 아니었죠. 하지만 그럴수록 더 강하게 떠올랐습니다. 내 인생을 남이 대신 살아주진 못한다. 내 노후를 결정하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어야 한다. 저는 종이와 볼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쪽에는 요양원, 다른 한쪽에는 내 발로 서기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줄줄이 항목을 적기 시작했죠. 의료비, 월세, 생활비, 안전, 자유.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냉정했지만 이상하게도 손끝이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그래. 내가 내 발로 서겠다. 처음으로 입 밖으로 내뱉은 제 목소리가 거실 안에 울렸습니다. 낯설 정도로 단단한 소리였죠.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누가 정해주는 노후가 아니라 내가 고른 선택을 하기로요. 결심을 했으니 이제는 움직여야 했습니다. 저는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적던 가계부였는데 이제는 제 노후를 설계하는 기록장이 되었죠. 먼저 예산부터 적었습니다. 연금과 적금, 생활비를 다 따져보니 월 22만 원 정도를 쓸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 돈으로 가능한 집, 가능한 생활, 가능한 내일을 하나하나 계산했습니다. 저는 구청 복지과를 찾아갔습니다. 대기 번호표를 뽑아 들고 의자에 앉아 있는데 제 앞에 앉은 어르신들이 서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새는 사기도 많대요. 조심해야 돼. 맞아. 괜히 서류 잘못 내면 몇 달은 날아간다더라. 그 말이 제 귀에 콕 박혔습니다. 그래, 서류. 그게 관건이겠구나. 제 차례가 되어 창구에 앉았습니다. 직원 윤정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떤 걸 알아보러 오셨어요? 네, 혼자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이나 지원 같은 게 있는지. 윤정 씨는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소득 기준, 신청 절차, 필요한 서류 목록까지. 저는 받아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아직 멀었지만 분명 내 힘으로 길을 열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따라왔습니다. 내가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혹시 누군가 이런 마음을 이용하려 든다면? 집에 돌아와 공책 첫 장에 굵은 글씨로 썼습니다. 내 발로 서기 체크리스트, 예산 계산, 구청 상담, 현장 답사, 계약 조건 검토도. 그리고 마지막에 큰 네모칸을 그려 넣었습니다. 거기에 적었습니다. 내 존엄 지키기. 며칠 뒤 저는 작은 부동산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간판은 오래되어 색이 바랬지만 창문에 붙은 전단지에는 큼지막하게 어르신 맞춤형 주거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혹했죠. 문을 열자마자 안에 앉아 있던 남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잘 오셨어요. 제가 다 해결해 드릴 테니 걱정 붙들어 매세요. 그의 입가엔 지나치게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처음엔 반가웠습니다. 누군가 제 사정을 알아주고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말은 곧 수상쩍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 같은 건 어르신이 직접 하면 힘드시죠? 제가 대신 다 해드릴게요. 대신 수수료가 좀 붙습니다.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슬쩍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계약금의 20% 정도만 주시면 됩니다. 20%. 머릿속이 순간 멍해졌습니다. 저는 평생 서류를 직접 챙기며 살아왔습니다. 남편 병원비 정산, 아이들 등록금, 심지어 빚 독촉장까지도 제가 다 처리했죠. 그런데 저를 못한다고 단정 지으며 돈을 요구하다니. 이놈 딱 봐도 수상하다. 제 속에서 반말 섞인 혼잣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를 쉽게 봤구나.
며칠 뒤 구청에 다시 들렀을 때 윤정 씨를 만났습니다. 제가 부동산 얘기를 꺼내자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절대 그런 데 맡기시면 안 돼요. 필요하시다면 제가 직접 서류 준비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서류 목록을 다시 꺼내주며 하나하나 체크해 줬습니다. 서류를 넘기며 손가락이 제 손등에 닿았는데 묘하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2장의 명함을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는 브로커의 것, 다른 하나는 구청 직원 윤정 씨의 것. 빛이 꺼진 방 안에서도 2 명함이 선명하게 대비되더군요. 누구의 손을 잡아야 할까? 제 마음은 무겁게 흔들렸습니다. 그날은 구청에 서류를 제출하러 간 날이었습니다. 내기표를 뽑아 들고 앉아 있는데 옆자리 아주머니 2분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도 저 부동산 통해서 했는데 아직까지 집이 안 나왔어. 나도야. 돈만 내고 연락이 없네. 순간 제 등골이 싸늘해졌습니다. 제가 며칠 전 만났던 그 브로커의 이름이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왔기 때문이죠. 저는 재빨리 가방을 열어 명함을 꺼냈습니다. 흰 바탕에 큼지막한 이름 석자, 그리고 전화번호.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역시 수상하다 했지. 나만 속는 게 아니었구나. 윤정 씨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없이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 쪽에도 신고가 들어온 상태예요. 피해자도 여러 명이고요. 그럼 저도 피해를 볼 뻔한 거네요. 네. 다행히 아직 돈을 내시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에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젊은 시절 회사에서 쓰던 파일과 문서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한때 저는 회사에서 회계 자료와 계약서를 정리하는 일을 맡았었죠. 숫자와 서류를 다루는 일이라면 누구보다 꼼꼼히 했던 사람입니다. 손끝이 종이를 스치자 제 안에서 묘한 힘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래, 이 손이 아직 살아있다. 남은 평생 남의 장난감으로 살 수는 없지. 저는 피해자 아주머니들이 건넨 이야기와 제 자료를 모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수료 명목, 허위 조건, 전화 통화 내역. 하나하나 쌓아가니 분노 대신 이상한 침착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단단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설 차례다. 서류를 정리하고 피해자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기로 마음먹은 건 제법 용기 있는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늘 그렇듯 길은 곧장 뚫려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신청한 주거 지원은 대기자 통보로 밀려버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제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당분간은 힘드실 거예요. 대기가 워낙 길어서요. 윤정 씨의 목소리는 미안함이 가득했지만 제 귀엔 멀리서 메아리 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그냥 요양원 가자. 솔직히 우리도 힘들어. 이게 서로를 위해 좋은 길 아니겠어?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은 있었지만 목소리로 나오지 않았죠. 서류도 막히고 아이들마저 등을 떠미는데 내가 뭘 더 버틸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꽉 쥔 채 아무도 없는 집 안을 바라봤습니다. 아득하게 텅 빈 방 안 가구들은 제 존재를 비웃는 듯 서 있었습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사는 삶 여기서 끝나는 걸까? 이 손을 놓아버리면 나는 다시는 나로 살지 못하겠지.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창밖에서 불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아파트 맞은편 창문, 늦게까지 공부하는 아이의 책상 위에 켜진 작은 스탠드 불빛이었죠. 그 불빛이 이상하게 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저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방에 정리해 둔 파일 뭉치를 챙기고 피해자 아주머니들과 함께 구청 민원실에 들어섰습니다. 서류 더미를 책상 위에 올려놓는 순간 손끝이 전율하듯 떨렸습니다. 이게 전부 허위 계약 조건 증거예요. 우리를 우롱한 겁니다. 윤정 씨가 눈을 크게 뜨며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단단해지는 걸 보니 제 가슴도 덩달아 두근거렸습니다. 며칠 뒤 브로커가 구청에 불려 나왔습니다. 그는 뻔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잘 몰라서 오해하신 거예요. 제가 도와드리려던 건데. 순간 제 안에서 오랜 세월 눌려왔던 울분이 폭발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몰라서 속을 줄 알았겠죠. 하지만 난 평생 서류와 숫자를 다뤘던 사람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민원실 안공기가 단번에 바뀌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목소리를 높였고 윤정 씨는 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 조사와 행정 조치가 동시에 진행되며 브로커의 거짓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소식이 따라왔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취소된 공실이 하나 생겼습니다. 조건이 맞으시면 바로 입주 가능해요. 윤정 씨가 건넨 말은 제 심장을 두드리는 망치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받아들고 천천히 이름을 써 내려갔습니다. 펜촉이 종이를 긋는 순간 제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던 제가 처음으로 제 이름 하나로 삶을 지켜낸 순간이었으니까요. 열쇠가 제 손 안에 들어왔습니다. 작고 반짝이지도 않는 평범한 금속 조각이었지만 그 무게는 제 지난 세월보다도 더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텅 빈 방 안은 낯설면서도 따뜻했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타고 들어와 바닥을 환하게 비추는데 마치 여기가 당신의 자리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죠. 저는 한참 동안 방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열쇠를 쥔 손을 들어 올려 바라보았습니다. 이 손으로 나는 내 삶을 지켰다. 이제는 누군가의 결정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 선택으로 살아간다. 며칠 뒤 아이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방을 둘러보더니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혼자 괜찮겠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아니, 괜찮을 거다. 이건 내가 고른 길이니까. 아이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한 듯 조용히 웃었습니다. 밤이 되자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살짝 흔들리며
방 안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작은 창가에 앉아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노후란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다. 내가 선택하는 호흡, 내가 걸어가는 길이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해냈으니 다른 이들도 해낼 수 있다. 이 길을 함께 찾는 사람들에게 나는 길잡이가 되어줄 거다. 그날 밤, 제 마음은 오랜만에 고요했습니다. 두려움 대신 자유가, 의존 대신 존엄이 제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